저는 이제 플래티어의 정우문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소 테크팀 리더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발표 주제는 AI 시대의 기업 플랫폼의 주권은 어떻게 바뀌는가? 약간 좀 도발적인 주제인데 기업의 판단과 통제권을 다시 설계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AI를 만드는 시대, 경쟁력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플랫폼의 방향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어떤 모습인데? 라는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격차는 이응이응과 디귿리을에서 시작됩니다. 초성 퀴즈인데요. 바로 답이 나오니까. AI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플랫폼의 경쟁력은 기능이 아니라 운영과 독립입니다. 최종적인 차별점은 결국 판단과 경험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시장을 잠깐 보면 아까 이제 전에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저희 나라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실험 단계를 한 39% 정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그리고 도입 고려 단계를 이제 그 다음으로 38%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확장 운영 중인 그 비율은 한 23% 정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 자료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한 50% 이상은 실제 확장 운영 고려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통제 관리 가능한 실행 체계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행 체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어지는 장에서. 자, 아시다시피 AI는 이제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실행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왼쪽 그림처럼 이제 챗봇 형태로 이제 그 AI가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질문을 여러 맥락으로 쪼개서 여러 에이전트가 그 맥락별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걸 취합하는 그런 형태의 에이전트 실행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가트너 자료인데요. 뭐 이미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안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개인별로 뭐 부하 직원 한 6, 7명 두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전 시간에도 이제 많이 이제 반복된 내용인데 기업 현장에서 AI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POC 단계에서는 좀 그 플랫폼별로 좀 화려한 기능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선택하는 그 주체가 이제 ICT, IT 부서다 보니까 그쪽 취향에 맞게끔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POC 단계를 끝내고 이제 사내 이제 데이터랑 접목하는 단계에서 그때부터 이제 벽에 부딪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비개발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개발자 아니신 분, 개발자이신 분. 그러면 이 주제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쓰기에 현재 지금 이제 그 워크플로우 혹은 에이전트 플로우, 빌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비개발자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입하고 나서 이제 보안 규제 이슈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이 굉장히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발견되는 좀 페인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확산 단계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실제 뭐 솔루션을 뭐 POC 단계든 아니면 뭐 라이센스를 주고 구입을 하셔도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지금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이 남기고 간 유산은 레거시 유산이 돼버립니다. 아까 방금 이제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후져집니다. 6개월만 돼도.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에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이제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페인 포인트인데요. 그 POC 단계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POC를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실제 사내 데이터를 이렇게 접목을 하다 보면 그게 API 형태든 아니면 문서 형태든 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답은 맞는데 빠지는 맥락들이 많습니다. 뭐 오른쪽에 살짝 이제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페인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제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뭐 성능은 느려지지만 점점점 좋아지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RAG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용자 경험이 데이터가 쌓일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망에서 쓰는 AI 플랫폼, 외부망에서 쓰는 AI 플랫폼,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내부망하고 외부망 규제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서비스되는 내용별로 B2B 그리고 B2E, B2C 이 네트워크 수준별로 AI 도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봤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 외부에서 아까 이제 보안 규제 뭐 이것도 같이 같은 맥락인데, 외부에서는 뭐 디파이나 엠파렌, 뭐 오픈소스 기반 혹은 사스 기반에서 이제 많은 걸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그 내부망에 이제 못 쓰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복 개발 혹은 중복 업무를 하지 말라고 AI를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중복 업무가 더 많이 생깁니다. 뭐 팀장님 지시든 아니면 부장님 지시든 이게 또 하나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에서 만난 세 번째 고민입니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비개발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아무도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다 비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API 연동, 사내 레거시 시스템이 대부분 이제 API 형태로 존재합니다. 물론 문서 형태도 많겠지만, 자, API 연동이 사실 개발자 없이 연동이 가능할까요? 이게 실제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이 그 슬로건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뭐 1부서 1에이전트, 1팀 1에이전트, 그리고 뭐 더 극한 상황에서는 뭐 1인 1에이전트, 이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막 에이전트 개발해라. 우리가 플랫폼 샀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탑다운으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빌더 혹은 뭐 워크플로우 그 화면만 봐도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기가 질립니다. 근데 API는 언감생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인데, 금융권의 이제 그 AI 전도사를 원래 기업 여신 전문가들을 R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RM이라는 용어를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I 혁신 주체를 대상으로 RM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API 연동과 관련된 기능을 이제 교육을 시키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RESTful API가 뭔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거 그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여시면, 그리고 그 개발자 도구 열어가지고 XHR 필터 딱 여시면 바로 보이는 게 API인데요. 그랬더니 저 개발자 아닌데요. 이런 피드백이 왔습니다. 저의 동공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주문 반품 발주 데이터를, 이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자유롭게 분석하고 싶지만 매번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별도 분석을 의뢰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개발자 혹은 업무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그 고객의 질문이 굉장히 이제 그 상징적인데, 이제 그 해결 방안을 한 6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현업, 비개발자가 참여가 가능해야 되고요. 바로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기반의 이제 UI가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이전트 플랫폼 간의 연계 측면에서 코드가 자산화가 돼야 되고요. 그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플랫폼이 똑똑해져야죠. 그리고 코드 자산화와 이제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그 만들어진 에이전트들이 계속 이제 자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플랫폼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동으로 이제 진화되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6가지 해결 방안을 저희가 4가지 그 실행 체계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생산 한계 비용이 0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공짜라는 얘기죠. 이제 코드 만들고 기능 만드는 건 거의 공짜가 됐습니다. 실행 비용은 폭락했지만 판단의 가치, 아까 전 시간에도 뭐 크리니티 맞죠? 예. 거기에서도 이제 판단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했는데 판단의 가치는 타입되지 않습니다. 현업 혹은 업무 담당자가 실제 판단한 내용이 플랫폼에 담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기능은 이미 평준화됐습니다. 오전부터 저도 이제 드문드문 들었는데 좀 목적 타겟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 내부 이제 수행 구조, 실행 구조는 다 비슷비슷한 플랫폼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마 저희 플랫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은 다 동등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판단과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단과 통제의 내용이 플랫폼 안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로 내려지는 좋은 결정이 이 생산의 품질, 결정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과 통제와 관련해서는 이 플랫폼의 주권이 사용자한테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인데 저도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그 종사자로서 저는 지금 시대는 이 플랫폼별 락인 전략보단 과감한 락아웃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아까 그 네 가지 실행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실행 체계, 아까 6가지로 분류된 문제점 혹은 보완점을 가지고 네 가지 실행 체계로 분류를 해보면 현업, 그리고 비개발자가 운영 가능한 AI, 그리고 플랫폼을 넘어설 수 있는 AI, 그리고 비개발자도 연결 가능한 AI,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AI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회사 솔루션이 엑스젠이라는 이름인데요. 지금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솔루션은 저희 해결 방안은 연결 가능한 플랫폼, 운영 가능한 플랫폼, 사용자와 함께 진화하는 플랫폼, 그리고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플랫폼을 엑스젠은 지향하고자 합니다. 자, 엑스젠은 특정 에이전트나 워크플로우를 넘어 엔진의 핵심 기능과 내부 구조까지 진짜 개방을 실현합니다. 통상의 이제 에이전틱 플랫폼의 모습입니다. 노코드 기반의 이제 비주얼 워크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도구 호출을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그리고 레거시를 활용을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국내 솔루션에서는 잘 찾아볼 수는 없지만 외산 솔루션 혹은 오픈소스 솔루션을 보면 MCP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른 플랫폼과 연계하는 구조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는 해법은 이걸 넘어서서 뭘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 저희는 이제 SDK를 오픈소스로 개방하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SDK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CP로 SDK를 기반으로 MCP로 만들어지고요. 그 MCP가 저희 엑스젠 플랫폼 종속성 없이 MCP 서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이제 MCP 서버를 여러 이제 MCP 클라이언트 도구에서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SDK와 관련된 개방형 정책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기능 경쟁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핵심 실행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영 체계에서 이제 온톨로지, 하네스,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 소스가 유출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있었죠. 이제 그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이제 온톨로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독립이라는 그 실행 체계로 말씀드렸던 이제 MCP 서버 노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MCP 서버라고 안 하고 MCP 앱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MCP 서버라는 이제 좀 중후한 느낌보다 굉장히 인스턴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MCP 앱으로 제가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드 한 줄 없이 대화와 클릭만으로 레거시 시스템에 바로 통합 가능합니다. 아까 UI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도를 따라 확장되는 개인화. 저희 제품에 이제 플로우 UI라는 그런 실행 체계가 있습니다. 자, 실행 가능한 플랫폼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일단 그 온톨로지와 하네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온톨로지는 이 방법론을 처음 이제 주창한 게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죠. 팔란티어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이제 그 혁신의 모델로, 혁신의 교본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 온톨로지를 번역하면 뭐죠? 예, 존재론이라는 뜻입니다. 한 3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후한 느낌인데, 이게 온톨로지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없는 데이터, 지금 잠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엔티티로 말고 그 생성된 엔티티에 꼼꼼하게 이제 그 사실관계를, 그 맥락을 연결해주는 그 작업을 이제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가 만약에 그 온톨로지 기반이 마련이 되면 우리가 그 RAG에서 놓칠 수 있는 맥락이 풍부하게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 괜찮잖아요.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뭐 수출이 뭐 조선 뭐 수출이 역대 뭐 최고인데,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근데 이벤트성으로 미국 이란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또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희한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맥락에서 이 반도체 혹은 수출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단 하나의 이벤트,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그 맥락을 놓치면 발생될 수 있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온톨로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각화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이걸 통해서 사실 그 관계를 검증 가능하고 실제 이제 편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네스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게 그 저희 팀원이 이제 한 장으로 그려봐 이랬더니 이제 하네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장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자문 한자 쓰기를 교육받을 때 점선으로 돼 있는 글자를 따라 쓰잖아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절에는 잘된 프롬프트를 따라 쓰는 게 관련된 그 책도 많이 나왔고, 이제 그런 느낌이 이 천자문 교본을 따라 쓰는 그 느낌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그 이제 훈련된 학생들 보고, 글자 정도는 쓰는 학생들 보고 도구만 주고 붓하고 벼루하고 먹만 주고 한번 작문을 해봐, 글씨를 써봐 라고 하는 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이전틱 AI들이 그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하네스 엔지니어링, 제가 이거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 그림이 다 아시죠? 풍속화가 이제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제 가운데 앉아 있는 아이가 이제 울고 있습니다. 그죠? 왜 울까요? 저 왼쪽에 훈장 선생님 왼쪽에 있는 그 회초리로 좀 맞았나 봅니다. 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이런 뜻입니다. 그 LLM이 실제로 일하는 환경 전체를 통제해 가지고 지시 맥락 행동 검증까지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훈장 선생님이 지금 보는 그림에서는 8개의 이제 학생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학생 에이전트들이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게끔, 상향 평준화되게끔 좀 부족한 그 에이전트한테 계속 회초리를 드는 그런 환경을 하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네스 엔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일관성, 그리고 품질 대비 토큰이 굉장히 효율화되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자, 플랫폼의 경계를 넘는 자유. 아까 SDK를 얘기를 하면서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 MCP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엔진이 플랫폼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MCP 인터페이스로 노출이 된다 그래도 그 엔진이 없으면 동작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심지어는 오픈소스 솔루션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과감하게 이제 SDK를 개방을 해가지고 실제 MCP 빌더를 통해서 MCP를 컴파일을 하면 독립된 MCP 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에이전트 도구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 생태계를 혹은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업무를 실행 가능한 코드 자산으로 전환합니다라는 주제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MCP와 관련된 시연을 동영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MCP 말고 이 안에 하네스하고 온톨로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커머스, 그러니까 쇼핑몰 고객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그 에이전트 혹은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그 숙제가 하나, 과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상품 기술서라고 우리 그 쇼핑몰에서 보면 상품 상세 페이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 에이전트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험 성적서, 케어 라벨, 수입 신고 필증, OEM 계약서 등 적게는 한 16, 17개, 많게는 한 60개 정도의 문서를 통해서 그 상품 상세의 정보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단계는 상품 기술서 분석, 시험 성적서 검증, 케어 라벨 검증, 수입 신고 필증 대조, 통합 검증, QA 판정의 단계로 가게 돼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MCP 서버로 하나의 노드로 압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전체 이제 노드의 개수가 아마 워크플로우가 플랫폼별로 그 UI는 좀 다르지만 구성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풋하고 출력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거고 그 도구들을 활용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8개의 에이전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하나의 이제 QA, 아까 훈장님 같은 판독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 그 밑에 7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있고 나머지 106개에서 그 10개의 노드를 뺀 나머지가 이제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KPI입니다. 지금 인간이랑 대조를 했을 때 한 93%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수준은 97에서 한 99% 정도 되면 완벽하게 인간 대신 업무 대체가 가능하겠다. 이게 단순한 반복 혹은 자동화가 아니고요. 인간이 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판독을 했을 때, 판별을 했을 때도 헷갈리는 경우를 AI가 비슷하게 경로를 추적한다 그러면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화면에 다 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게 다 합쳐서 이제 106개의 노드고요. 요게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한번 말아지고 그 다음에 MCP 빌더를 통해서 MCP 노드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그 MCP 서버로 이제 컴파일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래서 파이썬 소스로 만들어진 MCP 서버는 이제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뭐 사내든 뭐 퍼블릭이든 등록이 가능하고 여러 에이전트에 묶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이랑 연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106개 그 노드가 전체 수행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헤비한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동영상은 이 중간 과정을 잘라서 짧게 만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검수 완료가 떨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똑같이 디파이에다가 연결을 해봤습니다. 노드는 하나입니다. 뭐 결과는 뭐 나쁘게 나왔다면 제가 뭐 보여드리지 않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8N이랑 연계하는 모습인데 뭐 디파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플랫폼 자체가 확장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간에 연계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잠들어 있던 레거시 API를 에이전트의 도구로 비개발자도 아주 빠르게 쉬운 모드에서 레거시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저희는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이제 길잡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보통 이제 사내 시스템 다 인증 기반일 거예요. 그리고 뭐 베어로 토큰이든 JWT 토큰이든 그 인증 방식을 통해서 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화면을 혹은 그 기능을 사용을 하면 뒷단에서 브라우저 뒷단에서 이제 API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저희 이제 패스파인더는 이 브라우저 뒷단의 API를 자동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수집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 에이전트 툴로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사용 가능한 도구로 즉시 변환이 되고 현업도 참여 가능한 이제 노코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실제 이제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로그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고요. 네, 이렇게 보통 평소에 이제 업무 하시듯이 이제 웹을 이제 탐색을 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호출합니다. 뭐 뒷단은 신경 안 쓰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활동하는 내용들의 뒤편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다 스캔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API가 다 스캔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스캔된 내용을 보면 이제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스웨거 같은 이제 API 공식 문서보다 더 좋은 답변, API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내줍니다. 네, 15개의 그 도구가, 그러니까 API 단위별로 15개의 도구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생성된 도구를 대화형 워크플로우 모드에서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쇼핑몰 사이트 백오피스에서 이제 상품과 관련된 그 기능들을 몇 개 클릭을 했고요. 그게 API로 수집이 됐고 그 API 기반에서 채팅창에서 이제 그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형으로 만들어진 이제 워크플로우는 뒷단에서 이렇게 워크플로우 본연의 모습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묻는 순간 화면이 그려집니다. 플로우 UI를 이거는 이제 중간에 멈춤이 없으니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추세를 보여줘라는 이제 그 예시인데요. 참조되는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일부 이제 문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용자는 질문만 하면 됩니다. 예, 플랫폼이 알아서 UI를 그려줍니다. 자, 시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 자, 플로우 UI가 응답을 생성을 하고요. 생성된 응답은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웹페이지처럼 이미 분석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제 그 UI가 생성이 됩니다.
자, AI 시대 플랫폼의 경쟁력은 운영과 판단의 주권입니다. 이 운영과 판단의 주권을 저희는 고객한테, 사용자한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 연결, 독립, 확장 관점에서 저희는 모든 주권을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사용자한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